어제부터 충북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도 추워져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권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엿새 만에 김영한 충북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영남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공항에 시설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도 어제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충주와 제천, 또 진천, 음성에는 도로에도 눈이 많이 쌓였고 오늘도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출근길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밤새 충주와 제천, 음성과 진천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차량이 도로 위 눈을 쓸고 제설제를 뿌리면서 밤새 제설 작업을 벌였는데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제설 작업이 이뤄져 있지만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충주 지역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는 눈이 15cm 넘게 수북이 쌓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가 좁은 길에는 눈이 쌓인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이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청주 등 일부 지역에는 밤새 눈발이 흩날리는 정도로 도로에 눈이 아예 쌓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과 진천의 대설경보가, 청주를 비롯한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와 4개 시군은 어젯밤부터 비상 2단계로 격상해 공무원 700여 명이 비상근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설량은 진천 위성센터 38.4, 음성금왕 27.1, 충주노은 17.3, 제천 수산 13.8cm입니다. 청주는 지역별 편차가 커서 청주 상당은 11cm지만 나머지 지역은 1cm 안팎에 불과합니다.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밤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는 21건과 도로 결빙 6건이 신고됐습니다. 어제 낮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음성 지역에서 차량 20여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에도 어제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고 있어 항공편 출발과 도착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눈을 뿌린 구름이 충북 북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출근길에도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 지역에는 1에서 5cm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35년 전 분리됐던 대전과 충남이 최근 다시 하나로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의 광역연합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두 지자체의 통합은 충청 메가시티 구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김영한 충북지사는 발표 엿새 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이 전격 발표한 행정통합은 행정조직과 예산은 물론 광역단체장까지 두 시도가 완전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충북 세종과 함께 추진해온 기능적인 통합, 즉 충청광역연합과는 별개로 두 지자체가 먼저 다음 단계인 행정통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충남 대전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충남 대전만도 현재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충북의 또 의견이 또 같이 한다면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무리수라거나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 경북보다 정부 지원을 선점하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30년 후를 대비해서 예. 행정 통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안이 올 12월 달에 이제 아마 정부에 제출이 될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런 그 통합된 시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또 지원책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야당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 충남만의 행정통합은 갈등을 초래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은 함께 광역연합을 준비해온 충북 세종에 집중됐는데 정작 발표 엿새 만에 입을 연 김영환 충북지사는 연합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부내륙 시대가 열리고 있고 산업, 경제, 교통 등에서도 밀리지 않을 힘을 갖고 있어 통합과 관계없이 충북이 연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 충남의 관심이 행정 통합에 쏠리면서 생길 수 있는 광역연합의 동력 약화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출범 이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지역 감정이 조장된다거나 분열의 논리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하는 일은 앞으로 과제로 있다. 충북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충북이 이런 흐름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역시도의 통합을 했다 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이 자치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할 경우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불이익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의 설명처럼 수년간 공을 들인 충청광역연합과 그중 절반의 행정통합 추진이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18일 광역연합 출범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이 거듭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처분 재심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중징계 처분 감사 결과를 통보했던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요청으로 재심의했으나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수도권과 충북 그리고 영남을 고속철도로 잇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충주 문경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을 90분 거리로 잇는 철길의 중심에 충주가 서게 된 것인데요. 충북에도 역이 3개가 늘었지만 풀어나갈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먼저 열차를 탑승해봤습니다. 충주역에 도착한 KTX 이음 고속열차. 수도권 판교 방향이 아닌 영남 방향 문경역으로 가기 위한 시운전 열차입니다. 개통식을 축하하려는 충주 시민 등 60여 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설산의 배경으로 살미역과 수안보역, 연풍역을 지나갑니다. 충주에서 문경까지 39.2km를 달렸습니다. 충주역에서 출발한 KTX 이음 열차는 중간 정차역 없이 23분 만에 문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철도의 2단계 구간으로 1조 3,33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충주에서 이천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 4년 만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문경에서 충주를 거쳐 판교까지는 1시간 반 걸립니다. 충주가 영남 쪽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고속철도 길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특히 충주 살미와 수안보, 괴산 연풍에도 3개의 역이 생긴 만큼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제 발전의 축은 물론이고 투자의 축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중부내륙철도의 남은 3단계 구간인 문경에서 김천까지 69.8km는 아직 기본 계획 중으로 2030년 이후에나 개통 가능합니다. 현재는 영남의 여객 수요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운행 횟수도 왕복 4회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주발 도착 시간대가 변경돼 수도권에서 충주, 충주에서 수도권까지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여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문경에서 김천까지 남은 3단계 구간은 물론
서울까지 연결 노선인 강남 수서간 복선 전철에 차질 없는 추진. 현재 한 대뿐인 KTX 이음열차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내륙 중심의 대동맥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질 남부내륙철도와도 연결될 중부내륙철도. 국토 중심 종단축 완성은 여전히 긴 여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대병원의 암병원이 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 암병원인 의생명진료연구동은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난해 충북도민 암 환자 중 45%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암병원 개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중증 환자의 역외 이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암병원은 올해 초 운영을 시작했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개원식을 미뤄왔습니다. 청주시가 새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건물을 내년 1월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흠 청주시 주택국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병원 의료장비가 남아있어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자진 이전을 협의하고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 장소에 장비를 보관하도록 제한하겠다며 강제 집행은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5대 공항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한 만큼 이에 못 미치는 인프라 때문에 불편함도 커져서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을 오늘 이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30년간 청주공항을 연구해온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이용객 400만 돌파의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공항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지방공항에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설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늘어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장은 주차장과 주기장 확충, 국내선과 국제선, 화물터미널의 분리를 꼽았습니다. 올 말까지 한 480만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당장의 이제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승격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확충의 걸림돌인 충북선 철길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화 사업을 기회로 이설하고 새로 지을 공항역도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넣어야 합니다. 동탄, 충청권 광역철도, 동서횡단철도, 천안 복선전철 등 차질 없는 철도망 구축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철길이 모여들고 있네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금을 거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공항역에 한 4개에서 5개의 철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송역보다도 폭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행객이 빠져나가는 통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항을 매개로 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복합도시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이제 주거, 상업, 비즈니스, 쇼핑, 또 항공 체험, 교육 이런 것이 아주 총망라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는 거죠.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경기 남부권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악재가 되고 국가안보나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어제부터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에 따라 시내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도착 시간 정보도 초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이용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고면서도 특목고처럼 특화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전국의 첫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세종시에 문을 엽니다. 외국어, 과학, 예술 등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맞춘 최적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육생활권 산울동에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신축 현장입니다. 내년 3월 신학기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전국 첫 캠퍼스형 고등학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고이면서도 과학고나 외고 등 특목고 수준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2014년 처음 제안해 10년 동안 추진해온 미래형 고교로 하나의 학교 공간에서 사회과학이나 외국어를 비롯해 미술이나 체육, 과학과 정보 등 4개 중점 과정이 운영돼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수업이 이뤄집니다. 특히 과학 중점 과정은 미적분이나 기하 등 과학고 수준의 심화 교육이 제공됩니다. 적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내년 전면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맞춰 고려대 등 4개 지역대학과 협력해 대학 강사진의 협력 수업 등도 마련됩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향 있는 교장도 초빙하고 또 교사들도 전체 정원의 50% 범위 정도까지 초빙해서 저희가 계획해왔던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해 14학급 400명 규모로 개교할 캠퍼스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만큼 우선 선발이 아닌 학생 지망에 따른 추첨으로 배정될 예정으로 미래형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실험적 시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흡연 가족이 있는 어린이가 3차 흡연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 200여 명의 모발에서 니코틴 수치를 조사한 결과 흡연 가족이 있는 어린이가 비흡연 가족보다 니코틴 수치가 평균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흡연은 담배 연기는 직접 맞지 않지만 옷이나 차량 내부 등에 묻은 유해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흡연 공간을 분리했더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없어 중단된 청주 대농지구 복합 개발이 재추진됩니다. 청주시는 기부 체납 공공시설에 대한 5년 의무 운영 조건을 삭제하는 등 1차 공모보다 민간 사업성을 대폭 고려해 다음 달 10일까지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사는 신용평가 등급 A- 이상, 또 대표건설사는 시국능력평가 22 이내 등으로 참여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과 공동으로 유휴부지로 방치된 복대동 대농지구 상업 8블록 17,000여 제곱미터를 복합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참여사를 공모했지만 한 건의 참가 의향서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지역 청년 재직자 직무 박람회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매칭과 재직자들의 직무 적성 맞춤형 학업 설계, 또 이직과 전직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0개 기업 등 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충주시가 탄금공원 내 라바랜드에 29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용 놀이기구 4종을 확충했습니다. 신규 놀이기구는 33m 높이의 타워드롭과 2인승 하늘자전거 10대, 또 24인승 자이로스핀과 36인승 회전그네 등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